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인구가 줄어도 부유해진다, 올라타자를 주제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사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뭐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지방을 키워야 된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호트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했죠. 코호트라는 개념이 뭔가 특정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주로 특정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과 이후로도 이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귀농 인구가 한때는 엄청나게 붐이었죠. 근데 귀농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문화의 소외.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살 때는 의료 서비스나 이렇게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적인 접촉점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이비 부머 이전의 세대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는 오히려 이런 특정 문화에 얽혀서 내가 빠져나가지 않겠다, 난 여기에서 계속 이 문화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문화가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이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의 연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국 소멸한다고요? 더 부유해집니다. 이제 서울대 인구학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서울대 교수님이 된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확장의 시대가 온다. 왜냐, 출산율의 극적 반전, 뭐 출산율을 하고 뭐 지방으로 다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포스코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냈는가. 이제 출산율이 발표날 때마다 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헬조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방법을 찾지 못하죠. 이 인구와 부라고 하는 책이 새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제 인구 소멸 시대에 어떻게 부의 언어를 우리의 삶에 탑재할 수 있을까? 인구 리터러시를 통하여서 기업과 개인의 생존을 가를 시대가 왔다. 이제 통계를 통하여서 그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죠. 나중에 이게 부동산 투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말씀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런 것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요, 포스코와 함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많이 퇴사를 하던 게, 왜 이 세대는 이렇게 많이 퇴사하나, 애사심이 없고 충성심이 없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특별히 뭐 영포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 세대이기는 한데, 뭐 저는 뭐 딱히 아무튼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직원들이 가족과 친구가 있는 서울로 주말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MZ 세대가 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어떻게 했느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주사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들의 이탈, 특히 MZ 세대들의 이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포항, 광양 근무를 기피한 이유가 뭐였다? 코호트. 아까 뭐라 그랬죠? 코호트가 특정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특정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의 집합이다. 그래서 MZ가 퇴사가 많은 이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로 귀농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할 수 있느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격주 4일 근무제를 했더니 퇴사율이 확연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를 이제 자산으로 사고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내를 자주 나가거든요. 특히 교보문고 가서 제 책을 많이 보고 접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은 전 세계에 영향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가 거의 뉴욕과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G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시 순위로 뭐 상하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도쿄보다도 앞서 있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문화를 가지고 전통 문화와 합쳐져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3D 많이 비웃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진짜. 예전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관광이나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동남아나 뭐 그런 서남아시아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서구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보문고 안에도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일까? 서울만의 수도권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축소의 시대를 걷는 것 같지만 관점을 바꾸면 확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이런 걸 적용을 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금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이 규제 지역 안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광역철도예요. 여러분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서울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2달이나 3달 안에 이제 제5차 광역철도망이 발표가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노선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차는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랑 서울시의 에 나와 있는 발전 계획을 그리고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은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건의 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이 건의한 이런 노선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강남선이라고 있어요. 신강남선. 그래서 종합운동장역에서 이제 병점역, 지금 병점을 거쳐 봉담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강남선이라고 남부광역철도라고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광교, 진안신도시, 병점, 봉담, 이렇게 용인, 기흥 그렇게 해서 반도체 벨트와 이게 남부 지역을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제2의 신분당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하나은행이랑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제안서를 국토부가 반려를 했는데 이제 재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잠실 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건설 유신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내륙선으로 운영. 그래서 광역 급행철도로 이제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이 신구로선 잘 안 보였네요. 신구로선 제4차 구축망 계획 그리고 신천 신림선 제4차 국가철도망 제2경인선으로 포함되었으나 무산에서 이제 변경을 통해서 재건의를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강북 횡단선 그리고 신구로선과 직결 그리고 GTX-D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노선도가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경기도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창동 지금 엄청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창동을 거쳐 의정부까지. 지금 창동은 민자역사 그리고 아레나 엄청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 평택 고속선 GTX-D, GTX-F, 교외 평택 경원선, 그리고 경강선,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반도체선, 수도권 전철 7호선, 평택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이게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이게 신강남선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가장 지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신분당선, 일산영장 이런 것들은 이제 저번에 4차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광역철도 GTX-C랑 연결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잠실에서부터, 잠실 마이스 개발되는 거 다 아시죠? 삼성역 마이스 개발, 잠실 마이스 개발,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되는 직결 노선에 지금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흥, 진안, 평점, 봉담, 뭐 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GTX-C 연장, 그래서 수원 밑으로 평점, 오산, 지제,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 지금 들으면 에이 뭐 그런 데까지 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코호트 문화가 수도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역철도를 방금 우리가 봤죠. 제5차 수도권 연결망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아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벌써 등장했죠. GTX ABC. 근데 이제 GTX ABC뿐만 아니라 뭐 신안산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분단선의 뒤를 이은 신강남선이라고 불리는 그 화성 쪽으로 연결되는, 그동안은 동탄 쪽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번에는 병점을 거쳐서 봉담 이쪽으로 보내는, 반대쪽으로 보내는 것을 화성이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철도를 통하여서 수도권 연결망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볼 텐데, 그쪽 부분에 아마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썩비리라도 들어가가지고 재개발 한번 해보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하나 걸려라 이렇게 뿌려놓는 하나의 씨앗 같은 것들이고, 첫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내가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서울과 이 규제권으로 묶이고 그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지금 난리지만, 이 풍선 효과 근처에서 수도권 연결망의 혜택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